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어려우시죠? 네. 오늘 뭐 시세판 앞에 앉아 있으면 좀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들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된 데는 뭐 미국의 금리 인상권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의 그 마이너스 요인은 대주주 기준을 좀 더 상향시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는 그것이 코스닥이나 거래소, 특히 코스닥 시장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주주 기준 강화와 그것에 따른 코스닥 영향. 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자, 기사 보니까 뭐 슈퍼리치 주식 팔아달라 매물주의보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슈퍼리치 그러니까 큰손 슈퍼개미죠. 슈퍼개미가 주식을 팔아달라 이렇게 매물주의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땐 빠져나간 슈퍼리치는 이미 빠져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은 조막선 정도나 일반 개미들의 물량이 뒤늦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만은 여하튼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대개 한 종목의 지분의 5% 이상을 갖고 있는 그런 주주들 좀 해당되는 종목을 잠깐 이제 보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 다음 그림에서 잠깐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금년도 3월달 현재입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지분 5% 이상 보유한 주요 상장사 명단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 주주들, 슈퍼개미들이 이번에 그 개정됐다 하더라도 지분율이 지금 5%보다 한참 낮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양도세 무서워서 먼저 주식을 팔고 전부 다 나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퀘스천 마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거나 슈퍼개미가 지금 지분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거꾸로 지분 매도권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이 지금 현재 발생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주주들이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양도소득세가 뭐냐? 개념을 우리가 잠깐 보고 넘어가면은요, 양도소득세는 그야말로 이제 차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간단히. 근데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비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납부합니다.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지분율 제한이 있죠. 그래서 대주주일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내고 일반 개미들이나 작은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대신에 거래세는 항상 내고 있죠. 하지만 양도소득세 개념은 아직 아니거든요. 주식시장에서. 다만 이제 대주주인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대주주 기준 한번 볼까요? 지금 과거엔 왼쪽 편 같이 그랬습니다. 근데 2016년 4월부터는 지분 코스닥 경우 2% 이상 또는 5화 개념이죠. 20억 원 이상. 거래소는 이제 25억 원 1%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과연 지분 2% 이상 가진 주주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것이 얼마나 매물로 나오겠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고요. 1년 미만 투자일 때는 좀 더 내고 1년 이상 투자일 때는 좀 덜 내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이런 식으로 대주주 기준을 강화해서 양도소득세를 정부에서 보다 많이 걷겠다. 이 얘기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하고 양도소득세만 걷느냐. 사실 이런 우리가 반론이 이제 나올 수도 있지만 여하튼 정부의 방침은 양도세는 앞으로 징수를 하겠고 강화를 해 나가겠다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볼 거는 과세 대상이 이제 본인 지분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육촌이라든가 사촌 이런 분들도 이제 친족도 해당이 됩니다. 그분 거랑 합쳐가지고 이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친족 범위 나왔죠. 6천 이내 혈족, 4천 이내 인척. 그 자기가 2% 이상 지분에 해당 안 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랑 합쳐가지고 넘어서면은 그렇다면 이제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사촌이나 이런 분들의 지분까지 우리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챙겨야 되겠다는 거죠. 사실 뭐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론을 펼치는 분들도 많기는 많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이게 규정이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자도 좀 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얼마나 많이 팔았느냐 기관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최근에 어떤 상황인가 봐야 되겠어요. 자, 지금 보니까 12월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샀죠. 근데 약간 옅은 부분이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팔았죠. 팔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부분이고 역시 뭐 최근 장세가 게릴라 장세고 시세가 잘 안 났던 요인은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 알게 모르게 빠르면 11월 달, 늦으면 12월 달 초반에 이런 건이 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이따 짚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대주주 물량이 많겠죠. 그러니까 사모펀드의 추이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대주주 지분이 나오는가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동향을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1개월 동안에 조사를 해봤더니 되게 먼저 좀 빠져나갔죠. 먼저 빠져나가고 최근에는 뭐 그렇게 크게 빠져나간 것이 없어요. 사실 이런 것들 보면은 미리 빠져나갈 물량들은 다 빠져나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대주주의 기준 강화를 한 게 한 2번 정도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가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걸 한번 봐야 되겠어요. 2005년도 먼저 보면 2005년도 같은 경우는 D-Day 그러니까 폐장일 이틀 전이 D-Day입니다. 그 D-Day 전에 코스닥 같은 경우 많이 내렸죠. 네, 많이 내렸다가 그때 D-Day 이후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2013년의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2013년 같은 경우도 D-Day 전에 저점을 찍었죠. D-5일 정도에서 전에 저점을 찍고 좀 일찍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도 이미 예고가 다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앞서서 먼저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는 거죠. D-Day보다 앞서서, 그죠? 자, 과거에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동향을 보니까 코스닥의 12월 효과는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개 D-Day 전에 내렸다가 D-Day 후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워낙 D-Day 전에 너무 극심하게 지금 현재 내려 있기 때문에 먼저 치고 오르는 패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꼭 반복되는 건 아니죠. 좀 시기를 다르게 반복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는 코스피가 조금 유리할 수 있지만 그때 이후에는 코스닥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럼 자, 이거 대주주들이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 뭘 보고 할까요? 보유지분율 확인하는 거는 금감원 사이트 가서 이런 식으로 한번 조회해 보시고요. 다음 화면 볼까요? 다음 화면에서도 보시듯이 이런 식으로 자꾸 챙겨봐야죠. 개별 종목마다 챙겨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금년도 8월 현재 큰손 3명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 주식을 좀 알아보면 되게 이런 정도예요. 큰손, 슈퍼개미 잘 아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의 지분 변동 동향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너스 요소로 주가가 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체킹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책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먼저 이제 저거죠. 이중과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래세는 그냥 놔두고 양도세만 자꾸 올려서는 안 되겠다. 거래세는 좀 격감을 시키든가 폐지하든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그건 큰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익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손실분도 공제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주식 투자자를 위해서. 그런 생각 해볼 수 있겠고요. 금액이나 비율로만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측면들이 사실 있습니다. 개선돼야 되겠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고 아무래도 대주주들이 M&A 같은 경우 할 때도 매각하거나 그러는 데 있어서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이걸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또 나쁘지 않은 점을 보면 선매도 물량은 이미 소화를 좀 많이 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개별적으로는 사모펀드 동향을 주시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감원 지분 공시 그거 어떻게 하나 한번 요령을 좀 잘 되뇌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땐 1월 달에 개미들이 들어오기 전에 연말에 기관이 먼저 코스닥 종목을 선취 매수할 겁니다. 1월 달에 개인들 들어올 거 알고 어떻게 보면 연초에 중소형주 랠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빠르면 연말께 기관 매수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이번 대주주 기준 강화를 투자하시는데 많이 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